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52회 토픽 2 읽기 문제 중에서 25번부터 27번 문제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실제 최근 오늘의 뉴스 오늘 한국에 있었던 뉴스들을 보면서 이걸 어떤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지까지 풀어보는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부터 27번까지는 신문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신문기사 제목을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일지를 한번 추측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1, 2, 3, 4를 보지 않고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내용일지 한번 보세요. 소비심리 봄바람 25번입니다. 소비심리 봄바람 백화점 매출 기지개. 여기에서 아는 단어가 있다면 이거를 알 수 있겠지만 그죠? 봄바람. 소비심리, 소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사는,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의 심리,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고자 하는 마음,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봄바람이다. 봄바람은 어떤 의미냐면 한국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굉장히 춥죠. 지금 한국은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2월 지금 겨울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가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듯이 한국 사람들도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는 거 어이구 이런 칼바람 이런 게 굉장히 추운데 어디를 놀러 가? 그래도 꾸역꾸역 등산도 가고 막 이렇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런 외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자제하는 편이긴 합니다. 가긴 가지만 어쨌거나 조금 이렇게 춥다라는 거죠.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오면 봄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면 우리는 어디를 막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겨울에 못했던 것들을 막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봄바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선한 바람, 그러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 그래서 소비심리가 봄바람이다. 이렇게 하면 소비심리가 굉장히 활발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게 봄바람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바람났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전에 싸이 노래에 싸이가 아닌가 무슨 바람났어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봄바람 대부분의 바람은 그냥 봄바람. 예를 들어 이제 결혼한 사람이 바람났어 이러면 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부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했네 이런 거를 바람났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의미로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봄바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살살 불어오는 바람, 무언가 이제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심리 봄바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열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백화점 매출이라는 거는 백화점은 아시겠고요. 매출이라는 거는 이제 파는 거죠. 매가 이제 판매하다 그런 의미고, 기지개라는 거 혹시 아시겠어요? 기지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잠을 깰 때 그 손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잘 잤다 이런 표현,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 모양을 기지개를 펴다라고도 하고요. 기지개를 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매출 기지개라는 건 뭐냐면
백화점 매출이 이제 적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소비가 줄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늘어나면서 백화점 매출도 이제 조금 오르게 되었다. 아직은 막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기지개라는 게 이제 잠에서 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에서 깬다는 표현이니까 이제 조금 늘어날 것을 뭐 예상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소비 심리 봄바람. 아, 내가 소비자인데 내가 이제 사는 사람인 거죠. 이제 파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사람입니다. 네,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뭔가를 좀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도 이제 그 백화점의 판매가 조금 늘기 시작했다. 예, 이런 표현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살아나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정확히 1번입니다. 네.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들의 구매 욕구. 내가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런 마음이 이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예. 기지개를 켰으니까 아주 막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날씨의 영향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거 봄바람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날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 항상 지금 한국에서는 뭐 하여튼 소비가 계속 뭐 줄어들고 이런 경향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럼 26번 한번 예상해 보시지요. 연휴 마지막 날 교통체증 고속도로 몸살 알아. 이거 25번 문제는 경제면 이런 면이고요. 여기는 사회의 면에 있겠습니다. 신문 기사 중에. 연휴의 마지막 날이에요. 연휴라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는 설날 연휴. 연휴라는 거는 조금 연달아 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넘게 뭐 2, 3일 이렇게 넘게 이제 계속 쉬는 것을 연휴라고 하고요. 마지막 날,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교통체증이 뭘까? 교통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하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뭐지? 속이 더부룩하고 오늘 체한 것 같아. 약간 이런 표현처럼 교통이 이제 체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교통이 이제 막히는 거죠. 길이 막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교통체증 이렇게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다. 몸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기의 증상이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날 수도 있고요. 그죠? 열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콧물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디가 아픈가요? 목이 아플 수도 있죠.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몸살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아픈 증상.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아픈 몸이 다 아픈 증상. 이거를 몸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몸살을 앓는다 이렇게 하면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다라는 건 고속도로가 너무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고속도로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한치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보통은 2시간 반 이 정도 가요. 그런데 길이 굉장히 막히면 어떤 경우에는 7시간, 8시간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특히 그런 명절 때 설이라든지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때는 추석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휴 마지막 날에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귀경,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어디에 사냐면 서울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서울로 가는 차들이 대부분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서울로 가는 차들일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내려왔다가 서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힘들다라는 표현을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는다라고 제목을 쓴 거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서 교통체증, 차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져서 고속도로가 이제 굉장히 정체된다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정체.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이렇게 팍팍 뚫려야 되는데 뭐 100km 막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뭐 한 40km 뭐 아니면 섰다 좀 달렸다 섰다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연휴의 마지막 날에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차가 막혔다. 이런 표현은 돼요. 연휴에 실시한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공사를 했다라는 말은 없고요. 연휴가 끝나는 날 고속도로에 몰린 차들로 인해 길이 많이 막혔다. 예, 3번이 정답입니다. 연휴가 끝나는 날, 이게 마지막 날이죠. 고속도로에 차들이 굉장히 교통체증, 굉장히 차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많이 막혔다. 이게 몸살을 앓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고속도로가. 네, 26번 괜찮으셨나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25번은 경제 파트의 거고요. 그러니까 뉴스가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뭐 정치면, 경제, 날씨, 뭐 해외, 뭐 사회문화, 뭐 이런 것, 뭐 그다음에 스포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경제면, 그다음에 이거는 뭐 사회면, 그다음에 마지막은 문화. 이런 정도의 문제들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화면의 27번 문제입니다. 시청자 사로잡는 드라마 음악, 시청률 상승 효과 톡톡.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 제목을 꼭 이렇게 지어요. 왜 제목을 이렇게 짓냐면 사람들이 기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들을 이렇게 기사를 보게끔 클릭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사 제목 보고 우리가 낚였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내용인 줄 알고 클릭했더니 별 내용 아니었어. 막 이런 때, 오늘 신문 기사에 낚였어. 막 이런 표현도 씁니다. 27번, 그래서 시청자를 사로잡는다. 드라마 음악, 우리가 이제 OST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마 음악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하고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리면 시청률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본다. 그래서 톡톡이라는 거는 그거에 영향을 미친다. 톡톡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톡톡이라는 거 똑똑도 아니고요. 그냥 별 뜻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거까지만 시청자를 사로잡는다. 사로잡다라는 건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잡는 표현인데 드라마 음악을 듣다 보면 그 드라마의 장면과 너무 잘 어울려져 가지고 이거가 이제 시청률 상승으로까지 올라간 그런 효과를 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최근에 가장 좀 인기 있었던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JTBC에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의 그런 입시 문화를 좀 비판하기 위한 뭐 블랙 코미디 드라마라고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인기를 모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음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장면에는 이게 음악이 나오면서 음악하고 너무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드라마하고 나오는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리면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도 이제 그 OST 굉장히 좋아했던 것 중에 뭐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것도 OST가 정말 잘 어울렸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요. 음악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런 사연이었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1, 2, 3, 4번 한번 볼게요. 시청자에게 익숙한 음악을 활용해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이려고 했다. 이거는 그럴듯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익숙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거는 그 드라마 음악이 좋아가지고 시청률을 높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시청자들이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에 더 많은 음악이 나오기를 원했다. 이건 아니에요. 드라마 음악을 시청자와 함께 만든다 이런 말은 없죠. 드라마 음악이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시청률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드라마 음악이 사랑을 받아서 시청률까지 올라갔다. 네, 이런 게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괜찮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실제 기사, 신문 기사를 보고 예측해보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디에서 할 거냐면 바로 네이버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포털 두 가지 네이버와 다음이 있습니다. www.naver.com 이게 네이버고요. 아시는 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어디에서 볼 거냐면 메일 카페 여기 뉴스 보이시나요? 뉴스를 클릭을 해볼게요. 최근의 뉴스. MBC, 이거는 이제 뭐죠? 텔레비전. MBC, JTBC, SBS, A채널, 이런 게 이제 텔레비전 채널이고요. 이제 이 시각 주요 뉴스, 이런 거는 한자로도 나오는군요. 요즘에는. 이거는 대부분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겠어요? 서울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소 155만원, 최고 2,500만원. 산후조리원이 뭔지 아세요? 산후조리원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병원 시설입니다. 병원이라고는 보통은 이 산부인과 옆에 있기도 하고요. 산후조리원이 따로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산후조리를 얼마를 하냐면 2주, 짧게는 2주, 길면 4주, 한 달 정도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용료가 최소라는 건 가장 낮은 155만 원.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낮은 가격이 155만 원이고 2,500만 원, 최고는 가장 높은 가격은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기간은 잘 여기에서는 나오진 않아서.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 낮부터 누그러져.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내일 아침부터 강이라는 게 우리가 약하다, 중간, 강하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강하다라는 건 굉장히 춥다. 그래서 약하다 우리가 뭐죠? 선풍기도 약, 중, 강 이렇게 있거든요. 약, 중, 강. 약하게, 중간, 강하게. 그래서 강추위라는 거는 굉장히 춥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춥습니다. 2월인데도 춥습니다. 갑자기 칼바람 이런 표현도 써요. 칼바람. 칼 같은 바람. 바람이 부는데 나한테 칼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춥다. 굉장히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칼바람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강추위 하면 굉장히 춥다. 내일 낮부터 누그러진다라는 건 좀 추위가 이제 풀어진다라는 거죠. 추운 게 좀 풀어진다. 이게 누그러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는 추운데 낮부터는 조금 좀 풀리겠다. 날이 풀리다. 예,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주요 뉴스로는 이런 것들 좀 보고요. 정치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면 좀 나오죠. 돌다리도 두드리다. 혹시 이 표현 아시나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돌다리는 안전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 안전한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자. 네.
이런 게 이제 경제면에서 아까 보셨었죠?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날씨 관련된 뉴스도 간혹 나와요. 그래서 날씨, 그 다음에 이렇게 예민한 문제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출산율 하락 예상보다 빨라. 인구 감소 시점 앞당겨질 듯.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거의 1위로 출산율이 없는 나라, 출산율이 감소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전에 뭐 프랑스와 비교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이 출산율이 1점 몇 명인가요? 한 명은 되나? 한 명이 안 되기도 하나?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출산율이 하락하다. 그래서 출산율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 비율입니다. 없어진다는 거,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상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출산율 하락이. 예전에는 출산율이 너무 많아서 막 출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캠페인도 벌였지만 최근에는 정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펴요. 정부에서도. 하지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락의 반대 상승이죠. 절대 상승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게 더 빨라져서 인구 감소 시점이 예전에는 뭐 2050년 뭐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당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 시점을 뭐 몇 년도로 뒀으면 거기보다 더 빠르게. 네. 지금 출산율 한번 볼까요? 한국의 출산율 어느 정도 되나? 1명 미만. 헐. 1명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대요. 이런 1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2명이 결혼했는데 2명이 결혼하면 2명은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 인구 감소가 점점 더 앞당겨진다라는 문제네요. 문제. 2017년에는 1.14명. 1.05명. 와. 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 0.96명으로 예상한대요. 큰일이는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디 갔지? 출산율 하락. 우리가 하락되는 건 계속 알고 있었어요. 1명도 안 낳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1명은 낳았었는데 원래는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명이 결혼하면 2명을 낳아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혼도 잘 안 하고 있고요.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요.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이런 굉장히 아픈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하락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인구가 이제 지금 한국이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5천만 명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5천만 명입니다. 늘지를 않아요, 인구가. 원래 세계 인구는 막 계속 늘거든요. 그런데 한국 인구가 전혀 늘지 않고 있어요. 5천만 명에서 막 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소를 할 것이다 라고 5천만 명보다 안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수수료 인하 후폭풍. 폭풍이 오는. 그래서 후에 오는 거예요. 수수료 인하라는 거는 뭐냐면 카드사들이 그런 가맹주,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그런 곳에 이제 수수료를 카드사한테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카드를 이렇게 긁으면. 그런데 그거를 한다는 거죠. 그거에 이제 후폭풍으로 뒤에 나오는 거로 카드사 혜택을 이제 대폭 축소한다. 카드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혜택을 이제 감소시키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게 경제. 사회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환경연합, 반복되는 지진, 원전과 핵폐기장 위험. 지금 한국도 지진, earthquake,
스케이트 뭐더라? 예,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진이 나면 이제 원전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하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을 모아놓는 장소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군요. 생활문화 뭐 이런 거 밥 먹듯 파업. 예, 세계는 잘 안 나오고요. 네, IT 과학 이런 것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런 그 주요 뉴스 요런 거에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치 안 나온다고 했죠. 경제면 요런 거 하나 조금 좀 더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이 문제들 25번부터 27번을 잘 풀기 위해서는 아시겠죠? 신문 기사를 많이 봐야 되구나. 그래서 제목을 보고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그거 이제 클릭해서 실제 신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단어를 많이 찾으셔야 되겠죠? 단어를 찾아서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푸시면 25번부터 27번까지의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